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바로 이곳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포올 연구소 우리 강명희 원장님께서 이 발달 운동치료를 하고 있는 이 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작진 다 모였는데요. 오늘 도장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 김국구주 태권도 제작진이 요즘 왜 저 도장 현안을 왜 안 다루느냐 이런 좀 지적도 좀 받았는데요. 태권도 각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도장 현안을 다루고 또 경기 쪽 다루고 또 도장 쪽 다루고 학술 연구 쪽 다루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작진은 이 도장 현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좌담회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전국 태권도장 연합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동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 태권도 경영자 연합회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강명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도장 승합차 안전시설 설치 및 유무상법 전환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시설 개조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그 여객 운수법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유상운송법, 통칭 그냥 이쪽에서는 유상운송법이라고 하는데 유상운송법에 태권도장 차량이 포함이 되면서 차량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단 도장 입장에서 도장을 운영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봤을 때는 곤란한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8월부터 신고가 의무화 되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국토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문체부 이런 그 정부 주무부처하고 얽히고 설킨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석 회장님 그동안 그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정부 부처 또 김태한 대한태권도 회장 우리 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 그 논의를 하셨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솔직히 도장들은 2015년도에 알았어요. 예. 이게 전혀 이게 진행되는 것을 국가에서 공시한 것도 없고 구청에서 미리 예고한 것도 없었고 느닷없이 1월 달부터 시행한다 그랬다가 이제 뭐 7월 달까지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준비하기는 네. 7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한태권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김태한 회장님께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담당자분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희가 감사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제한이 뭐 이제 3년 정도 무조건 차량에 관계없이 3년 정도는 유예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결론은 안 났고요. 이제 뭐 5월 말쯤에 결론은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한태권도협회 감사드리고 있고요. 현재 만족하거나 도장 관장님들이 좀 좋아할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현재 급박하게 차량들을 교체해야 될 시기에서 3년 일단 무조건 연장해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준비해 준 게 뭐 있어요? 이게 15년서부터 시작인데 벌써 시행규칙하고 이게 내려온 건 벌써 전부터인데 문광부도 준비 하나도 안 해줬죠. 대한태권도협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문광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그거 벌써 입법 예고되고 시행된다고 시행규칙 얘기했는데 뭘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2013년에 그게 시행하고 벌써 왔으면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뭐 대한태권도협회 뭘 준비했습니까? 우회 수장 자체 그런 개념이 없는데 또 거기다 국기업 뭐 했습니까? 심사비만 받으면 돼요? 우리 민초에 있는 관장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 국견에 안 보내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태권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풀뿌리 문화 어떤 거 도장 문화예요. 도장이 죽어가는데 뭘 하고 있어요? 3년, 5년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 체육관들 차량 한 70% 이상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2시서부터 해서 오후 한 6시간 대 피크 타임인데 이제 차 12인승이면 11명뿐이 못 타요. 한 번 갈 거 이제 4번, 5번 가야 돼요. 그럼 차량 지금 갖고 있는데 배수 이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시간을 다 안배하고 한 타임에 숫자를 줄여봤는데 근데 우리 쪽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학교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되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2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 타임에 한 7, 80%가 다 와요. 그러면 차량 한 대, 두 대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사. 그것만 합니까? 탑승자 태워야 돼. 2017년부터. 네, 그렇죠. 동승자. 그 돈이 자, 한 100, 한 2, 30만 원 돼요. 탑승자한테. 지금 사람들 뭐 30만 원, 50만 원 해갈 때 안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딱 계산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거에 저 차 늘려야죠. 우리가 고정 비용이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는 우리의 아비예요. 아빠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터지니까 인지한다? 늦었죠. 법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지금 국회까지 김동수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같이 갔잖아요. 네. 대한태권도의 발의안을 만들어서 그것고 발의안까지 다 만들어줘 줬어요. 네. 그리고 그걸 갖고 국회의원들 도장을 받아 발의안 개정안을 내달라고. 그렇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 뭐 10명 이상 그거 발의안을 우리가 다 짜서 만들어서 보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이제 김동수 회장님 먼저 말한 거는 노력을 했다. 그 최근의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최대한 취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강명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뭐 했느냐. 당장 불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것마저 안 하면 정말 직무유기죠. 대한태권도협회가 전국에 한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된 도장이 한 9천여 개 되는데 그 도장들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모든 비난을 화살을 다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또 했었고 또 실제 근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식 성과는 실은 지금까지 나온 건 없어요. 예. 예, 안타깝게도. 근데 그걸 바꾸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키를 바꾸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7월 29일까지 법을 바꾼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은 차량 개조부터 해서 그 비용 최소 한 140에서 150만 원 드는 비용. 그리고 여차저차 차량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뒤늦게 이제 개조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뒤에 이제 유상운송법에 걸려서 차량이 9년이다, 11년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들. 근데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2개월에서 최하 2개월에서 백 좋으면 2개월이고 백 없으면 4개월 걸린대요. 이게 대기 네. 지금 시간이. 그리고 한 회사 A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만 도장에서 승합 차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도 보니까 일선 지도자들이 지금 겪는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대한태권도협회가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종천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좀 일선 태권도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교통법 개정이 2013년 그 시행이 돼서 공표가 떨어졌는데 2년 후에 네. 대한태권도협회가 너무 늦게 그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좀 그 특별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다, 이런 그 도장에 불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장과 관련된 그 실무를 맡고 계신데, 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 그 대책,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국토부 관계자랑 제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이 법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그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 구조에 관한 것 하나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상과 무상에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조 변경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상의 개념에서 무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네,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10명 이상의 그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차량 연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정부의 안은 차량을 9년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이 차량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네, 정부에게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유예기간 3년과 차량을 15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한다고 해도 소요 기간이 뭐 1년 가까이 소요가 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 기자님의 질문은 아마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즉 유상에서 무상으로 가야 되는 네. 태권도 대상의 전환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개의안을 발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법제처의 어떤 검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것은 이건 투투트랙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의안을 발의를 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과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것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의 요구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제가 최근에 강원도 원주하고 충북 청주 지부를 갔다 왔는데요. 네. 청주 옆에, 원주 옆에 소속된 회원들 한 60% 이상이 차량 개조, 그리고 유무상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2년 후에 시행되고 있는 동승자 탑승은 이 법규를 완전히 좀 폐지를 해달라. 이게 가장 큰 걱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동승자 탑승 법규 폐지는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크게 이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유상에서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차량 구조 변경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경찰청 소관이죠. 예. 근데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 다 안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도 차를 구조 변경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는 2년 후에 시행이 될 동승자 탑승과 관련된 거죠. 이걸 가장 큰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 태권도인들이 뭐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종천 연구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강명희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년은 국토부에 직접 찾아갔을 때도 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요구 안 해도 걔네들한테는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3년 정도는 자기 정도는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15년으로 되는 건 뭐 너무나 좋고요. 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구조 변경에서 동승자 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시대 흐름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예. 안전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상에서 이제 무상법 개정 발의안에 대한 부분을 넣었는데 10개월, 그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회장이나 야당, 여당 모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개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전국에 있는 관장님들이 봉고차를 몰고 국회 앞으로 다 집합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들이 이걸 조금 더 내일처럼 좀 더 모아서 힘을 합친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 봐야죠. 예. 정치 내년에 또 중요한 선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기는 요때뿐이 없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봉고차들이 국회로 모였을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은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네. 부분이라 태권도 이기주의, 집단주의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동승자 문제가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케어해줄 수 있겠구나 해서 반대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총론하고 강론을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나 그리고 그 유상운송의 태권도장 차량을 포함시키면서 연령 제한을 두는 문제나, 근데 이게 큰 원칙에서,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할까 아니면 큰 대전제에서 봤을 때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내용도 전도색하고 안전시설을 부착하고 하는 것들이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태권도장 차량에 관한 문제 사실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예. 태권도장 차량을 유상운송법에 포함시켜서 연령 제한을 9년을 두고 2년을 연장시켜주는 방식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 편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차량이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거나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안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사용하지 못한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자녀들을 학원, 그러니까 뭐 태권도장이 아니더라도 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에서 나서서 자기 자녀를 보내는 도장에 대해서, 도장이 됐건 뭐 학원이 됐건에 대해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라는데 반대하는 학부모는 사실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자식은 없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식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전체적으로 안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 그러니까 어차피 한다면,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안전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한 목소리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총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걸 오늘도 여기에 반대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맞게끔 가야 된다. 저는 어떤 차량 연령 유상법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9년 오면 한 90만씩 막 이렇게 타요. 70만씩. 네. 그때 그것 때문에 학원차 저희 포울차를 한번 볼까요? 2004년도인가 저희가 2005년도인가 그래요. 포울차 지금 탄 키로수가 8만이에요. 그럼 그거 폐차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현실적인 걸 받아들여서 안전교육, 그렇죠.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의무사항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을 하던 뭘 하던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하고 차량 검자도 정기검진을 차량법에 보면 딱 9년 넘으면 무조건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게 만들고 지금도 그 운행하시는 차량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나요? 6개월마다. 받고 있는데 그걸 더 그렇죠. 아이들 네. 안전도에 맞게끔 그걸 더 엄격하게 하는 규칙이 나와서 시행령이 나와서 네. 운전자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좀 없애주고 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부분을 안전성 있게 검사를 좀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현실에 맞게끔 하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지금 이 논의들을 이제 둘러싸고 좀 궁금히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 차량,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이 과연 그 유상에 해당되느냐, 무상에 해당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무상으로 못 가고 유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유상, 유권 해석 자체는 유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기본적인 차량 구입 내지는 유지와 관련된 기사, 기름값 등등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장에서 그 수련생들에게 받는 그 수련비에서의 나오는 간접적 형태로 지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상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유권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무상으로 가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걸 아예 유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승자 문제를 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알바 개념으로 쓴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파트타임 개념으로 쓴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유상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 비용을 차라리 관비나 수련비에서 따로 받아서 그 돈으로 차라리 동승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저희 관장님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네. 이게 학원비를 올린다. 저희는 학부형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학부형들이 사무실에 많이 옵니다. 네. 보면은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도 들어보려고요. 자, 동승자 둬야 됩니다. 개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 이제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저부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회비가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 결국 모든 거에 책임은 다 국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냐. 네. 딱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간장님들도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를 인상할 생각들은 최후에 하죠 다. 네. 하지만 1, 2만 원 올려갖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고 걸어다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걸어다니는 애들이 그 피해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비로 한다기보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은 통학 차량 이용하는 수련생에 대해서 그거 이제 얘기하는 비용을 거야. 이제 별도로 차량 네. 이용비를 별도로 그러니까 일반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유치원 얘기가 같은 나온다 경우가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보로 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안 내는데 차량을 타고 유치원을 가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수련비가 아니라 아예 개념을 달리해서 통학 차량 이용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얘기하는데 예. 별도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간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보통 장사꾼들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업은 또 윤리기업이라는 게 윤리 경영이라는 게 있고 네. 근데 태권도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런 경영 쪽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또 자기가 옆에 라이벌 체육관을 좀 이렇게 좀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비를 받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우리는 차량비 안 받습니다 하고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들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혈 경쟁인 거죠.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관장님들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관장님들의 현실. 인정. 강민희 원장님께서는 이 도장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귀결됐으면 좋겠습니까? 아, 우리 민초 관장님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잘 되는다는 게 대퇴협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잘 통과되기를 15년 가고 동승자권에 대한 거는 저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판단하고요. 만약에 동승자권이 된다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회에서 보조금을 받아내는 방법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학원연합회, 어린이연합회는 한번 모였더니 50억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도 한번 모으면 우리는 그 수의 2배 되니까 한 100억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석 회장님 한 말씀 이제 해주시죠. 아까도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난 그게 없습니다. 태권도에. 네. 그래서 저는 차량 자체가 너무 그 사고 안전사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진짜 안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한 자영업자한테 피해를 주거나 차별적인 안전정책 말고 진짜 차량을 아예 대폭 작은 차 12인승으로 쓰든가요. 그 안전을 진짜로 다 통계를 내서 설문조사 해서 정확한 안전정책 한다면 도장들도 아마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이 사고는 분명히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 책임을 더 전가해서 안전을 부가 좀 더 유발시키지 말고 네. 그냥 인재니까 운전기사의 교육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그 태권도장을 그동안 많이 그 탐방을 했는데 그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시설을 부착하고 또 동승자 탑승을 시킨다고 해도 직접 운전하시는 분의 어떤 안전의식이나 안전불감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원장님 말씀처럼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정부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대한태권도협회가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돈 받게 되면 주변 도장에서 네, 도장에서 무료라고 현수막으로 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놓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쁜 거를 담합하지 말고 좋은 거를 좀 담합하자.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당연히 저는 나도 그 얘기 듣고 만 나니까 원이든 2만 원이든 하게 되면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로 인해서 차를 새 차를 사야 돼요. 다음에 동승자를 뭐 탑승을 시켜야 돼요. 그만큼 이상의 아이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저는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거를 써야 돼. 우리 5명이 도장을 해. 근데 우리 이렇게 4명은 그럽시다. 반원씩 받읍시다. 다 오케이가 됐어. 됐는데 나 혼자 여기서 그래? 네, 여기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프랭카드. 딱 그러니까 걸고 현수막에 딱 제껴. 서비스 사항에 이게 되니까. 도봉 무료, 뭐 무료, 운행비 무료. 그러면 받는 사람이 완전히 돈도 고른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우리 태권도 문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가 가장 양심적이고 지도자가 더 희생할 줄 알고 함께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만 살면 된다 이거죠. 그 자기 어떤 이기주의보다 좀 더 공공의 어떤 이기주의를 좀 가지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과천을 몇 번 갈 일이 있었는데 과천의 그 정부 청사 앞마당은 항상 예약이 다 차 있어요. 집회 신고로. 그게 뭐냐면 민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안경 시설의 어떤 면허를 안경 광학과 전공자들한테 그러면 또 뭐 다른 그 전공자들이 또 이걸 확대시킨다 그러면 또 와서 막 또 무슨 뭐 어떤 부분이 규제를 풀린다 그러면 와서 막 해. 이번에 학원연합회도 뭐 했더니 뭐 몇천 명이 그냥 모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태권도는 그런 게 좀 약하죠. 진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우리 찍고 있어요? 네, 우리 도장 관장님 이렇게 잔업이 안 찍고 있는 됩니다. 거예요? 예. 좀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되죠? 자,